예, 반환점을 둔 뉴스탑10입니다.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사실상 시작이 됐는데 지금 정치권 이슈는 이진숙 전 위원장이 뒤덮은 것 같습니다. 보신 그대로 면직된 다음 날에 수갑을 차고 긴급 체포된 지 이제 만 하루가 다 돼가는데요. 이진숙 전 위원장 측은 오늘 아예 체포영장까지 공개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는 아시다시피 출판물이 아니고 그다음에 인터넷 공간과 페이스북은 집회도 아니고 사람이 여럿이 모인 장소도 아닙니다. 따라서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한 발언은 국가공공법 위반의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유인이 된 사람이 시간이 충분히 나는데 출석에 불응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불출석 사유서까지 제대로 첨부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의심하고 있는데 그렇게 출석에 의하지 않는다는 가짜 증거를 만들고 생전 처음 겪어보는 일이기 때문에 어제 밤새 한숨도 못 잤다고 하시고요. 워낙 황당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황당하고 어이없는 상황에 대한 좀 어떤 울분이랄까. 그러면 공개된 체포영장 한번 바로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성명 이진숙, 직업 공무원, 국적 한국. 청구 일자가 보니까 어제가 10월 2일이었는데 청구 일자가 2025년 10월 1일 저녁 6시로 돼 있고요. 발부 일자도 10월 1일입니다. 저기 쭉 보면 검은색 펜으로 V 표시 체크된 부분이 있어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그 영장 발부 판사의 생각은 피의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라는 체크하고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니까 저 부분이 다 체크가 된 건 또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영장발부사위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상황이 있다. 자, 이런 건데요. 제가 오랫동안 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이런 걸 취재해봤지만 예. 사실 이번 경우처럼 황당한 경우는 저는 처음 당합니다. 예. 자, 일단 체포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속을 어떤 염두에 두고 발부하는 게 이제 체포영장이죠. 사안의 중대성이라든지 예. 도주나 증거인멸 뭐 이런 것처럼 또 이제 부당한 이유로 인해서 어떤 응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를 하는데, 자, 일단 이진숙 위원장은 이제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방송통신위원장이었습니다. 예. 자, 그런 이제 일반인이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주거가 일정합니다. 예. 또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인물이에요. 자, 그리고 이 사안 자체를 한번 보시죠. 예. 이 사안은 일단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중립을 위반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근데 이걸 국감사원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주의 조치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만에 본인이 탄핵당한 부분에 대해서 이 정부 여당을 이제 비판하는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말 자체를 했다고 해서 체포를 한다는 거는 저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돈을 받았다든지 뭔가 어떤 혐의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어떤 경찰의 필요성에 따라서 이제 할 텐데, 자, 그리고 더군다나 이 출두를 요청한 게 당시에 방통위원장 시절에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근데 6차례 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예. 3차례 정도가 어떤 합리적인 보여지고 더군다나 마지막 27일 같은 경우는 본인의 지금 이 방통위법 관련돼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던 때입니다. 예. 그게 또 사유서도 제출했어요. 예. 자, 이렇게 어떤 보면 도주할 우려도 없고 출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것, 더군다나 예. 수갑찬 모습을 했다는 것은 글쎄요, 이 과연 경찰이 이렇게 과잉해도 된 것이, 더군다나 검사의 지휘에 따라서 지금 판사가 발부했는데 예. 저는 검사나 판사도 과연 이 부분이 체포영장까지 발부할 사안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장현주 변호사님, 저 체포영장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니까 이진숙 전 위원장 측이 주장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보면 V 표시 체크된 부분은 아니할 우려가 있다잖아요. 응하지 아니하였다. 체크하지 않았고 피의자는 일정한 주거가 없다. 이것도 체크하지 않았어요. 그럼 체포영장의 근거가 아니할 우려가 있다에만 방점을 찍은 건 좀 근거가 미약한 거 아니냐. 이진숙 전 위원장 측은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글쎄요, 뭐 이준숙 전 위원장 측에서는 아마 내일 있을 적부심 심사 과정에서도 그 부분을 주장할 것이라고 보이긴 합니다. 예. 다만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사실상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고, 그리고 그럼에도
조사 요청에 대해서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네. 결국 체포영장이 발부가 됩니다. 사실 법원으로서는 또 수사기관으로서는 경찰은 6번이나 지금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라는 입장이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에는 소환되거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형사소송법 재규정에 따라서 아마 적법하게 지금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그 영장을 집행한 것에 지금 지나지 않기 때문에 물론 변호인 측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문제를 삼을 수는 있겠지만 예. 그런 문제는 내일 있을 심사에서 체포 적부심 심사에서 이야기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후에는 절차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응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해서 긴급 체포해서 압송됐다. 이걸 이진숙 전 위원장 측이 반발하고 있고 또 하나 있어요. 김기웅 대변인. 어제 이진숙 전 위원장 측은 3차례 불응했지만 실제로 불출석 사유서를 다 냈다고 했는데 경찰은 6번을 얘기하고 있고 6번의 출석 요구서에 대해서 이진숙 전 위원장 측은 이 날짜를 한 건 이거 가짜로 날짜를 박아서 6번을 채우려고 조작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주장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진숙 측 변호인의 말에 따르면 9월 달에 3차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전부 소환 날짜가 지나서 예. 그게 왔다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 형식 논리죠. 3번이든 6번이든 6번 불응했다. 이런 어떻게 보면 나쁜 인상, 그런 인상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예. 이렇게 형식적인 어떤 절차를 했다. 그러니까 소환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변호인과 조율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날짜를 지정해서 그리고 소환 날짜가 지난 상태에서 그 소환서가 왔다고 했다면 그거는 조율된 소환이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9월 26일 날, 27일 날 만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진숙 당시 방통위원장이 국회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변호인 측이 전화로 구두로 연락을 했습니다. 못 나간다. 예. 내일 못 나간다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미진해. 그것도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불출석 사유서를 공무상 이유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저 장면이 필리버스터를 국회 본회의장에 있는 맞습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 장면.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예.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게 아니라 공무상 이유 때문에 못 간 겁니다. 예. 그래서 변호인이 전화로 구두로 얘기했고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예. 저희 쪽에서 의심하는 건 뭐냐면 경찰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고 또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을 때 이 불출석 사유서와 구두로 우리가 못 나가겠다 그 얘기를 한 수사 보고서가 제대로 첨부가 됐는지 예. 그래서 판사가 영장을 발부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내용까지 감안한 상태에서 판단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야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남색천으로 저 가린 수갑을 들고 항변하고 격양된 반응을 쏟아낸 이진숙 전 위원장입니다. 6번 다 거짓말, 정확히는 3번 거짓말 조작해서 본인 출석 요구를 더 많게 보이게 한 거 아니냐라는 게 주장인데 이진숙 전 위원장 측에. 실제로 경찰이 주장하고 있고 주목하고 있는 건 우리는 다 원칙대로 했고 지난해 탄핵안 가결 이후에 이진숙 전 위원장이 유튜브 발언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자, 이진숙 저기 수갑 차고 있습니다. 국회 출석하느라고 영등포 경찰서 못 온 걸 가지고 이제 저한테 지금 이렇게 수갑을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회 출석한다고 경찰에 출석 못했다. 그래서 이렇게 수갑을 채우겠다. 그러면 선출 권력보다 개딸 권력이 더 센 겁니까?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셨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수의 여전사 참 그 감사한 말씀이고요. 그 청문회 기간 동안 유례 없이 이런 그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그거는 뭐 저는 제 자기 방어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공무원 신분으로서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냐? 라는 문제 제기는 일각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박성미 서관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피해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현행범도 없고 뭐 자택에서 있는 도주로도 없는 사람을 전직 장관 신분인 그래도 방통위원장에게 저렇게 수갑까지 채워서 압송할 수가 있냐? 이 부분을 계속 야당에서 따져 묻고 있어요.
뭐 아무리 전직 방통위원장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경찰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6차례 소환에 불응을 했다. 뭐 예. 설령 뭐 필리버스터 때문에 국회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든지 여러 상황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회 이상의 불출석을 한 것은 맞잖아요. 일방적으로 뭐 조율 없는 소환이었다라고 예.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경찰 측에서 충분한 요건을 갖춰서 계속해서 소환 통보를 했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았고 그 부분이 충분히 소명되었기 때문에 검찰과 법원에서 영장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예. 그것을 집행한 경찰의 행위만을 부각해서 볼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사법적 판단이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예. 혐의 자체도 사실은 뭐 도주할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기에는 어쨌든 공무원으로서 사실관계를 따져보았을 때 예.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명백한 발언이지 않습니까? 어떤 공직자가 그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가짜 좌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대선과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해 3, 4월에는 뭐 SNS나 국회 발언들을 통해서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도 직무유기 현행범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뭐 지금 이진숙 위원장 측에서는 발언의 사실관계는 맞지만 예. 법리적 해석에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 부분 역시도 저는 충분히 범죄로 볼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고 영장이 발부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저 2차 조사를 시작했고 오늘 오전 10시부터 여기에 더해서 이진숙 전 위원장 측은 뭐 체포영장도 공개하고 불출석 사유서까지 SNS에 올리고 이런 다른 여론전도 펼치면서 경찰의 체포가 정당했는지 한번 따져보겠다. 서울 남부지법에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장윤주 변호사님. 내일 오후에 신문이 있는데 보통 체포 적부심이 잘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제가 잘 못 봐서요. 그렇죠. 일단 체포 적부심 자체를 신청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 체포 적부심이나 또는 구속 적부심의 경우에는 사실상 인용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청구 중에 하나입니다. 예. 왜냐하면 뭐 이진숙 전 위원장 사례를 뭐 별도로 보도하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 체포 적부심이 됐던 구속 적부심이 됐던 일단 1차적으로 특히 이제 체포 영장이든 구속 영장이든 발부가 된 상황에서 이런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예. 사실상 1차적으로 먼저 법원에서 판단이 있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특히 이준식 전 위원장의 경우에도 지금 이 사건을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결국에는 이제 소환 불응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체포 영장을 신청을 한 것인데 이게 검찰에 신청을 하고 또 검사가 법원에 청구를 하는 과정을 거쳤을 겁니다. 예. 그리고 법원에서도 결국 최종적으로 영장이 발부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1차적으로 한 번의 법적 평가가 끝난 상황이라면 사실 그 뒤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은 이 체포 적부심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내일 신문이 직접 이루어지니까 당시에 이제 내일 있을 신문에서 이진숙 전 위원장 측에서 어떤 주장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보긴 해야겠습니다. 예. 이게 체포적 부심도 한번 청구하고 따져보겠다. 경찰의 체포가 정당했는지. 경찰은 사실 이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 체포 시점으로부터 만 이틀,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혹은 석방을 해야 하는데 지금 어제 저희 뉴스탑10 시간에 속보가 왔다시피 체포가 됐으니까 이제 만 하루가 됐고 이제 만 하루 안에 물론 뭐 체포적 부심이 진행이 되겠지만 경찰은 이거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석방할지를 결정할 것 같아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경찰이 이건 좀 봐야 되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게 이진숙 전 위원장의 체포권이 좀 더 휘발성이 있고 좀 더 정치권에 논란이 되는 이유는 어찌됐건 면직된 다음 날 체포돼서 압송이 됐고 이 면직되는 과정도 이진숙 전 위원장의 자동 면직 그 전에 정부 조직 개편안이 통과되면서 실제로 아예 기구가 없어지고 뭐 이진숙 전 위원장이 표현했던 뭐 축출, 숙청 여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뭔가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긴급 체포까지 석연치 않다. 이게 야당의 주장이거든요. 자, 좀 전에 두 분께서 법적으로 뭐 판사가 발부했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그러면 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이 결정한 거에서 왜 이렇게 문제 삼아요? 왜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을 괴롭혀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아니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대법관 10명이 찬성을 해서 결국 파기환송했는데 온 민주당이 나서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본인들이 주장하는 거는 우리 편한테는 이 문제가 되고 다른 편한테는 법적으로 적용하는 건 똑같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더군다나 사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체포라는 게 예. 민주당 돈봉투 관련된 의원들이 있었어요. 6명이.
검찰에서 6차례 나오라는데 안 나갔습니다. 검찰은 결국은 소환을 포기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몇 번 나오라고 하면 안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체포를 할 겁니까? 수갑을 채워서? 그리고 이분들이 뭐 즉각적으로 어디 뭐 도망가고 이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예. 자, 그러면 과연 이 사안 자체가 아니 감사원에서도 이 발언에 대해서 주의 조치만 내렸습니다. 예. 이 발언이 굉장히 뭐 심각하고 우려한 발언이에요. 매일 지금 유튜브에서 나오는 발언들이잖아요. 지금 이문정 검사장이라든 이런 사람들 나와서 하는 이야기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런데 과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구속과 이렇게 체포를 해서 수갑을 채워서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안인가? 우리가 아무리 그렇지만 예. 정무적으로 볼 때 더군다나 이게 지금 2월 27일 날 안 나왔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체포를 했다고 그러는데 예. 아니 지금 이 변호인도 그렇고 분명히 나가서 조사받을 저런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공개적으로 소환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안 나오면 정말 안 나온다면 체포를 하는 게 응분할 텐데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한다는 게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가라는 문제를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반론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박성미 비서관님. 아니 판사가 영장 발부했으니까 체포영장 적법하게 절차 밟는 거 아닌가? 라는 건 아니 그럼 조희대 대법원장도 적법하게 대법원 파기환송했는데 그건 무슨 문제가 되냐? 위원정 의원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근데 그 부분은 사실 판결의 결과보다도 그 판단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특정인에게만 이례적으로 빨랐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는 거죠. 뭐 결과는 여러 명의 대법관들이 심사숙고해서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를 예. 삼기가 어렵다라는 뭐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의 입장에도 동의를 하지만 예. 어쨌든 당시에 뭐 합의기를 갑자기 이제 연달아서 잡는다든지 예. 아니면 전원합의체 회부하는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뭐 회부를 했다라는 주장을 당시에 했다가 예. 나중에는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서는 대법관들이 다 같이 뭐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을 했다. 이런 식으로 말이 바뀌는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문제는 어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심이라는 결론에 대해서도 예. 이례적으로 1심과 2심이 그렇게 차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안에 결정됐다라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그 전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그다음에 합의기일을 연달아서 잡고 이랬던 과정 자체가 결국 의도적이지 않았느냐. 사법부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그 한복판에 뛰어들었던 것 아니었느냐. 대선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그렇게 빨리 결정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게 불법입니까? 대법원에서 하는 게? 뭐 절차가 잘못됐어요? 예.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을 가지고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대법원장을 저렇게 쫓아내려고 하는 거하고 그 논리가 앞뒤가 맞나요? 자, 이런 어떤 의혹 제기와 실질적으로 그걸 지금 뒤엎으려고 하는 행동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예. 체포영장 이진숙 전 위원장 측이 공개한 저 체포영장 보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가 아니라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 저 부분을 이진숙 전 위원장 측은 문제 삼으면서 영장까지 공개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이였습니다.